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50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달합니다.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내일부로 조지아주 전역에 자택 대피령을 내리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한해 격리령을 내렸었는데요. 이를 주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캠프 주지사는 CDC가 발병 증상이 없는 초기 상태에서도 코로나19가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옴에 따라 캐슬린 투메이 주 보건부 장관과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투메이 장관은 조지아주 내 장기 요양시설 47곳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제발 집에 머물러 있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사는 필요한 병상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주 방위군이 취약 지역에 파견돼 특별 관리에 나섰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며 모든 생필품 공급망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조치를 취한 만큼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계속해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와 투메이 장관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내려질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지사는 오늘 자택대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서면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지아주의 모든 학교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학교 문을 닫고 집에서 디지털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캠프 주지사는 올 학기가 모두 끝날 때까지 학교 폐쇄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의 초중고교 및 대학들은 올해 학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게 되고 오는 8월 새 학년이 시작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구체적인 시행을 각 교육청에 일임했는데요. 교육청별로 학기말 시험 등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한인들이 지역사회에 마스크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애틀랜타 여성골프협회가 3,500장의 마스크를 조지아 한인의사협회에 기부한 데 이어 31일에는 미션 아가페와 조지아 뷰리협회가 듀캡 카운티와 클레이튼 카운티에 각각 2,000장씩, 그리고 비영리 구호단체인 애틀랜타 미션에 600장, 다운타운의 구세군에도 400장의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메가마트는 한인회에 김치 100갤런과 함께 마스크 100개를 기부했는데요. 한인회는 존슨 페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사랑 어머니에도 최근 모금 활동을 펼쳐 5,000불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마스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마스크가 도착하면 곧바로 귀넷병원, 조지아 의사협회, 아시안 아메리칸 센터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경제를 살립시다. 음식 주문 투고와 배달을 통해 지금의 힘든 시기를 함께 뚫고 나아갑시다. 이 캠페인은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협회가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뉴욕시인데요. 뉴욕시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동네 이름이 얄궂게도 코로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퀸즈 지역에서도 특히 두 동네 코로나와 엘름허스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31일 기준 코로나에서는 947명, 엘름허스트에서는 831명의 확진자가 각각 나왔습니다. 두 동네 모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민의 4분의 1가량이 한 집안의 대가족이 복닥거리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가 뉴욕시에서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사는 변두리 지역을 강타했다면서 여럿이 좁은 공간에 모여 사는 저소득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조깅하다 체포됐던 한국 남성 2명이 각각 1,000링깃, 한국 돈으로 2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조깅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일본인 4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 영국, 미국, 인도인 각 1명 등
총 11명이 같은 달 29일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치안법원에 넘겨졌고 치안판사는 각각 벌금 1천 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4월 14일까지 이동제한령을 내려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중남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어제 기준 중남미 30여 개국의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1,900명에 이르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선 이틀 연속 1,000명 넘게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고 칠레,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파나마 등도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남미 원주민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선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사는 코카마족 20세 여성이 첫 원주민 확진자로 판정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같은 부족끼리 모여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이 코로나19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6살 A양이 2일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은 지난 4월 30일 8살짜리 언니와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할아버지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 지난달 27일부터 미국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하고 전수조사하는 규정에 따라 A양은 무증상 상태였지만 충주시 보건소 선별치료소에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았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A양의 아버지는 미국 유학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A양의 아버지가 증상이 나타나 두 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추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충북 오송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4명이었는데 이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었고 만민중앙선교교회의 경우에도 온라인 예배가 아니었다면 전체 신도 수를 고려했을 때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 중단, 약속 모임 여행 연기, 재택근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는 방침이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아 생활방역 전환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 세계적 확산세가 유례 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았으나 올해 1월 1.5%로 올라선 뒤 2월 1.1%, 3월 1.0%로 석 달 연속 1%대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식재료 소비가 증가해 축산물은 6.7%가 올랐고 가공식품도 1.7% 상승했습니다. 달걀은 20.3%, 돼지고기는 9.9%로 올랐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오르다가 공적 물량이 풀린 이후 상승세가 확연히 꺾였는데요. 약국과 마트 등에서는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인 1,500원보다 300원 높은 1,800원 정도이고 온라인에서는 5,000원대였던 것이 4,0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체감 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가운데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 물가 지수는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어린 남편 동생을 부를 때 도련님이나 서방님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직접 말해도 된다는 언어 예절 안내서가 발간됐습니다. 국립국어원이 특정한 호칭이나 지칭어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상대를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자는 취지로 언어 안내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간했는데요. 이 안내서는 특히 남녀 차별적인 호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결혼한 여성이 남편 형제 자매에게 사용하는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대신 각자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 배우자 동생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동생님으로 부를 수 있다며 남자라면 처남님이나 처제님이라는 호칭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남성 중심적 요소가 많은 표준 언어 예절에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4월 2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